7월 12일 모의고사 공통 9번 풀겠습니다. 수열에서 A1이 주어져 있는 거는 그래도 좀 쉬운 문제인 거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AK랑 AK 플러스 M, 그러니까 숫자가 같은데 다른 항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존재할 때 그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같은 항 나오는 그 상황을 찾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한 번씩 나열을 해볼게요. A1은 101이고 5보다 크면 5씩 계속 뺀다고 했는데 아직 5보다 많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5만큼 계속 빼다가 20번 빼면, 즉 A21이 얼마다? 100 뺀 거니까 1이 된 거야. 그럼 이제 다시 위의 규칙을 처음으로 적용시켜서 A22는 4배를 해서 4고, A23은 16이고 다시 5보다 커졌죠. 이제 다시 5를 빼기 시작할 텐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도 5의 배수 더하기 1이고 처음 시작한 수도 5의 배수 더하기 1이야. 5의 배수 얘기 왜 했냐면 5씩 빼고 있었잖아. 그럼 어딘가에 여기 가운데 16이 생겨서 5씩 빼다가 5씩 빼다가 이렇게 1이 되는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가 언젠가 16이 있었다는 거야. 누구겠는지를 찾는 게 이제 누굽니까? K일 것이고, 근데 어차피 K 플러스 M 궁금하니까 답은 그냥 23인 거예요. 10번에 함수 fx가 이 직선과 상수함수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여기서 A가 있는 게 좀 아쉽지만 얘 그려가지고 5랑 4점에서 만날 수 있게끔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fx 그릴 건데 절대값부터 씌우기 어려우니까 이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식을 잠깐 gx라고 해서 gx부터 파악을 합시다. 그러면 gx 그리기 위해서 g'x 구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플러스 36x 마이너스 16이네요. 일단 4의 배수니까 4로 다 묶어준 다음에 인수분해 더합시다. 마이너스 6x 제곱 9x 마이너스 4. 조리제법으로 할까요? 1 마이너스 6 9 마이너스 4 다 더해서 0 되니까 1로 조리제법 먼저 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했더니 잘 나왔죠. 여기 인수분해 더 되나 봤더니 이렇게 더 되네요. 그러면은 1 2개 같고 4 하나 갖는 이런 상황이다. 일단 G'의 생김새가 3차니까 대략 먼저 그려보면은 증가함수고 1에서 접하고 4에서 근을 간대요. 요렇게. 그럼 얘를 보고 대략적으로 먼저 G를 또 그려보면은 0이 되는 부분을 점점점 내려주고, 여기서는 접하니까 극값은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극소값을 갖는 상황이네요. 자, 그럼 얘를 있잖아 접어 올릴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0이었으면 이렇게 접어 올리겠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5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교점이 4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G의 상수항이 여기 A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X 위치를 모른다라는 거지. X축의 위치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가 어디까지 올라와야 우리 5라는 애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 그럼 다시 한번 선생님이 F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해보면, F를 그렸을 때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올린 게 뭐 어디일진 정확히 모르더라도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그릴게요. 예를 들면 요 정도 올라왔다고 친다면 요런 부분이 5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5 이런 위치이려면 이 5 위치가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전혀 상관없는데 얘보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교점이 2개가 돼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5는 당연히 여기보다 위에 있지만 위에부터 다 4개니까 괜찮고 여기만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5를 기준으로 말을 했지만 실제로 5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되겠어요? 중요한 점이 누구겠습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원래는 여기 밑에 있다가 절대값 씌워서 올라간 애인데 걔가 이제 5보다 어때야 된다? 뛰어넘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궁금한 게 뭐라고요? 요 극소값이니까 뭐가 궁금하다? G4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G4 값을 구할게요. 여기 있는 G식 잘 보면서 G4 계산해보면은 4 4제곱 마이너스 8에 4 세제곱 플러스 18에 4제곱 마이너스 16에 곱하기 4 거기다가 플러스 A인 겁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 이거 이제 계산하기 너무 복잡하니까 묶을 수 있으면 최대한 묶어보려고 했어요. 여기 4 하나 있으니까 얘 주면 4의 4제곱 동류항 되고 앞에 계수 2 남죠.
그럼 마이너스 1개 남는 거니까 마이너스 1, 4의 4제곱 이렇게 일단 쓸게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도 한번 보면은 여기 4 두 개가 있어서 여기 4 3개 줄까 했더니 여기서 4 줄 게 없네. 그럼 얘를 9 곱하기 2에 지금 두 개니까 4개고 하나 받으니까 5개. 얘는 2에 5개만 받아보면 총 4개니까 여기 4개 여기 2개니까 2 남고 5개네요. 그럼 둘이 빼주면은 플러스 7에 2 5개 이런 식으로 뭐 자유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으로 하시는 건데 선생님은 이렇게 좀 묶어서 하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마저 계산해 볼게요. 여기까지 했을 때는 그냥 이제 계산합시다. 2의 8제곱이나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56. 그 다음에 32 곱하기 7만 해주면 되겠네요. 21이니까 22의 4. 224 플러스 A. 그러면 A 마이너스 32다. 그래서 A 마이너스 32가 원래 있던 값이니까 이렇게 뒤집어 올라간 값은 누구다? 마이너스 A 플러스 30이다. 걔가 어땠으면 좋겠다? 5보다 커야 교점 4개다. 그래서 이거 부등식 풀어주면은 A가 27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연수의 최대값이었기 때문에 26이 돼서 3번이 답입니다. 11번에 A, B 관계식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합이 있대요. 어떤 집합이냐면 로그 A의 B가 2의 K제곱이 되고 K는 자연수, 그러한 관계를 갖는 A, B 순서쌍이라고 되어 있고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의 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궁금하다 그랬어. 3번 다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K로 괜히 보면서 어려워하지 말고 1, 2, 3 대입해서 쉽게 생각을 합시다. 자, A1의 집합은 무슨 뜻이냐면 순서쌍 A, B를 찾을 건데 어떤 관계식을 만족시킬 거냐면 로그 A의 B가 2의 1제곱, 즉 2를 만족하는 거. 자연수 생략할게요. 자, 이런 관계식을 만족을 해야 된대. 그럼 무슨 말이야? B가 A의 제곱이면 되는 거죠. 그런 관계를 이제 찾아보면은 2부터 가능한 A이기 때문에 2, 하고 2의 제곱인 4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 쓸 것도 없죠. 점점점 마지막 B의 값이 1000 이하인 것만 생각해서 어떤 수의 제곱이 1000 정도가 될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30의 제곱이 900이니까 조금 더 가볼까요? 31의 제곱 계산해 보면은 31 곱하기 31 해보면 961이 나오고요. 32의 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2의 10제곱이니까 1000이 넘어가죠. 그래서 한번 써놓으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31까지 되는 거야. 31, 961. 뭐 정확한 이 값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원소의 개수이기 때문에 NA1은 얼마라는 거야? 2부터 31까지니까 30개란 얘기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A2도 구해볼게요. 관계 다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써보면 로그 A의 B가 뭐였으면 좋겠다? 2의 제곱, 즉 4였으면 좋겠으니까 이번엔 B가 A의 4제곱수. 자, A는 2부터인 건 똑같으니까 2의 4제곱 가져온 다음에 점점 훨씬 줄어들겠죠? 우리 거듭제곱의 합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잘 외워져 있는 것 중에 세자리수 5의 4제곱 있죠? 625요. 그래서 6의 4제곱 생각해보면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아시겠지만 5,625까지만 가능합니다. 안 중요하고 개수 N, A, E는 2부터 5까지니까 4입니다. 자, 마지막 A3은 어떤 관계식 필요하냐면 로그 A의 B가 2의 3승, 즉 8, 그 다음에 8제곱. 엄청 크기 때문에 별로 없겠죠. 2, 하고 2의 8제곱 266인 거 우리 알고 있고 3의 8제곱 생각해보면 글쎄요. 우리 3의 8제곱은 3의 4제곱까지는 좀 쉽게 외웠다고 치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근데 80 곱하기 80이니까 엄청 크죠. 또 6,000 얼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3개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34, 1. 답은 35여서 3번이 답입니다. 12번의 극한 문제인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 극한 구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극한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얘 전개하면 뭐 이런 아이들끼리 뭐 지지고 볶은 게 나오겠지 하는 생각 할 수 있으면 이 식에 쫄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하고 1번부터 정리를 해보면
이 뒤에 식을 한번 보면 이거 그냥 이렇게 간단히 쓰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fx 마이너스 x 이거 약분해서 올게요. 우리 0분의 0이기 때문에 미리 약분 x로 나눠서 오면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개 나눴으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뒤에 거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갑니까? 0 대입하면 2로 가는데 이 결과도 수렴하기 때문에 얘도 수렴할 수밖에 없고 어떤 극한값에서 2를 뺐더니 1이 된 거니까 이 극한값이 3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필요해야 할 것 같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fx가 3이다. 요거 얻어낸 거입니다. 자, 그럼 2번식도 비슷하게 해보면은 또 0으로 가네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gx 마찬가지로 얘도 0분의 0이기 때문에 유리화를 먼저 해보면 분모는 제곱해서 제곱 빼면은 x분의가 남으니까 약분 미리 했다 치고 위에는 그 유리화한 결과만 남겠네요.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이야. 그러면은 요만큼이 어디로 갑니까? x0 대입해주면은 2로 가니까 그런데 이 결과가 수렴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도 수렴할 수밖에 없고 어떤 극한에 2를 더해서 4가 된 거니까 이 극한이 이겠다. 그러니까 또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gx가 2다. 요거 얻어낸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제 진짜 궁금한 요 값을 한번 구해보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5fxgx 마이너스 xfx 그럼 얘를 한번 뜯어서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5에다가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것만 이용해야 돼요. xfx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분의 gx 딱 잘 됐죠. 왜냐면 우리가 극한의 성질은 되게 쉽게 지금까지 사용했을지 몰라도 잊으시면 안 돼요. 각각의 함수가 수렴할 때만 사용 가능하니까 수렴하는 애들끼리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얘는 이제 딱 봐도 수렴하는 애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럼 계산해주면은 5 곱하기 xfx의 극한, x분의 g의 극한, 마이너스 다시 한번 똑같은 애. 그래서 5, 3, 15, 30 빼기 3이라서 답은 27, 5번입니다. 13번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가 2고 각 ABC가 둔각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삼각형 ABC에서 선분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D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은 다시 보기보다는 이렇게 좀 표시를 미리 해주면 좋겠죠. 얘랑 여기 나눠서 여기 그냥 중점이니까 결국엔 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분 BD를 1대2로 매분 선분 BD를 1대1로 매분한다는 거는 여기도 중점이란 얘기네요. 여기도 같은가 봐요. 여기 써있죠. 근데 여기까지 같은 거야. 요렇게 다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런 각 등장하면 선생님은 다시 쓰기 싫기 때문에 알파라고 할게요. 각 C, B 이거 어딨죠? C, B, E. 여기가 알파란 얘기네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필요할 것 같으면 사인 알파 바로 구해도 괜찮고 필요할 때 구해도 상관없고 자, 코사인 알파가 주어져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삼각형 CBA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이거 너무너무 사인 법칙 마지막에 써야 될 것 같죠? 사인 알파 미리 구합시다. 3분의 3, 3은 9니까 1 빼서 8, 루트 8 이렇게 미리 구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해볼 수 있는 걸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지금 문제에서 길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밑변의 중점과 꼭지각을 이으면요. 꼭지점을 이으면 수직이 되죠. 그거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새롭게 알아내는 거니까 바꿀게요. 이렇게 이어주면 얘가 수직이다. 왜 수직이라고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수직이 만들어지니까 직각삼각형 두 개가 새롭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미리 그려놨고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것을 지금 베타라고 한 건데 자, 여기를 왜 베타라고 했냐면 90도를 포함한 다른 각이 또 궁금한 건데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을 수 있지만
이렇게 쪼개진 게 있다 보니 이쪽을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2인 거 문제에 주어져 있었고 내가 여기를 베타라고 뒀고 수직인 거 방금 알아냈어요. 이 상태에서 물론 문자를 더 써도 되지만요. 내가 각도를 기준으로 만들어 놨으니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이 길이는 사인 2 곱하기 사인 베타, 여기는 2 곱하기 코사인 베타라고 쓸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한번 쓰려고 해요. 얘 길이가 2 코사인 베타고요. 이 길이는 2 사인 베타겠죠. 이렇게 미리 구해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로 생긴 직각삼각형 요거 가지고도 해보려면 여기다 한번 그려놨어요. 자, 이 삼각형에서도 보면은 지금 MB의 길이는 구해놨으니까 한번 가지고 와보고 2 사인 베타.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중점이었잖아요. 여기 D가 여기 중점이었다 보니까 여기도 이 길이를 보면서 가져와서 절반 나눠서 코사인 베타 이렇게 구해진 거야. 그러면은 여기 DB의 길이도 새롭게 구할 수가 있겠죠? DB 길이는 제곱 플러스 제곱 해서 루트 씌운 거. 얘가 지금 네모가 될 거고 정리를 좀 해보면 그래도 베타로 같은데 제곱 만난 김에 하나는 그래도 1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럼 삼각함수가 그나마 2개는 아니게 되죠. 그래서 3개의 사인 베타는 남게 되고 1이 추가되는 그나마 조금 더 간단해지는 형태가 된 거야. 이거 지금 BD 길이인 거 잘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자, BD를 지금 구했다라는 거는 BD 어디 있어? 여기를 구했다라는 건데 얘가 왜 궁금했겠어? 얘랑 길이 같은 게 3개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길이 같은 3개를 보니까 또 뭐가 생각날 수 있어? 여기에 이렇게 외접하는 원을 생각할 수 있겠죠. 반지름이기 때문에 얘가 정확히 원의 중심이면서 얘가 정확히 지름인 거야. 그럼 또 뭘 알게 돼요? 여기도 90도죠? 이런 거 우리 반갑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려서 다시 볼게요. 자, 미리 원 그려놨고 여기 문제에 있는 DCE 가지고 왔고요. 원의 중심 B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선생님이 만들었던 알파까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 원에서 우리가 여기 90도인 거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원주각인,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90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있던 이건 나중에 할게요. 뭐 할 거냐면 여기 CE 길이 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궁금한 게 결국 뭐예요? 여기서의 사인 법칙인데 사인 알파 알고 있으니까 우리 CE 길이가 필요하지. 자, 그럼 CE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CE 길이는 여기 자 수순의 발 원래 있었죠. 이거 한번 다시 표현해 볼게요. M 있었습니다. 여기가 2등분이었어요. 그럼 혹시 이렇게 수선을 그으니까 보이시나요? 1대2, 1대2. 닮음이죠. 여기 평행하다 보니까 A의 닮음이야. 1대2 닮음. 그러니까 여기도 길이 B가 2배다라는 거야. 그럼 C의 길이가 누구의 2배? BM 길이의 2배다. 라는 겁니다. BM 길이가 근데 어디 있나 봤더니 맨 처음에 여기 구해서 여기도 가져왔던 2 사인 베타야. 그럼 2배 하니까 4 사인 베타네요. 이렇게 필요한 길이가 일단은 베타는 모르지만 가지고 왔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볼 수 있냐면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알파를 안다는 건 얘 길이도 대충 구할 수 있었다는 건 요거 가지고도 또 코사인 법칙씩 세워볼 수 있겠죠. 그럼 잠깐 얘 길이가 또 필요하니까 BE 길이를 뭐 K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삼각형 CBE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여기 제곱 16 사인 제곱 베타는 K제곱 K제곱 더하면 2K제곱 둘이 곱하면 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K제곱의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이었죠. 코사인 알파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3분의 4, 3분의 6, 3분의 2, 3분의 6이니까 빼서 3분의 4K제곱. 그러면은 관계식이 그나마 좀 나온다라는 건데 K가 지금 좀 더 급하게 만들어낸 거니까 K는 하고 정리를 하자. 자, 그럼 K제곱은부터 해보면 4약분 먼저 하고 3 곱해주면은 12 사인 제곱 베타고 K는 길이니까 양수 루트 12 사인 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 있는 K가 사실 누구였냐면 BE이기도 하면서 길이 같으니까 DB이기도 하죠. 근데 DB 길이
BD 길이 아까 미리 구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연립해주면 될 것 같아요. 사인 베타가 공통되니까. 그래서 얘가 K였기 때문에 연결을 지어주면 제곱을 양변할까요? 그러면 3 사인 제곱 베타 플러스 1은 하고 아래 K 제곱 여기 있었죠? 12 사인 제곱 베타 이렇게 이항해주면 9 사인 제곱 베타가 1이니까 사인 제곱 베타가 9분의 1이고 사인 베타는 3분의 1이네요. 삼각형 안에서는 다 양수니까요. 사인 값은. 사인 베타 얻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진짜 궁금한 C 숫자여야 되잖아요. 여기에 딱 넣어주면 끝나네요. 그래서 C 이 길이는 4를 곱하면 되니까 3분의 4가 됩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끝났죠? 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위로 올라가서. 자, 사인 법칙 삼각형 CBE에서 사인 법칙 써보면 사인 알파 분의 C2는 2R이고요. 매저번에 반지름 길이 궁금했기 때문에 따라서 R은 2분의 1. 자, C의 길이가 방금 구했던 3분의 4였고요. 사인 알파가 3분의 루트 8. 그러면 역수 취해줘서 루트 8분의 3. 약분할 거 약분해서 요거 2루트 2니까 약분도 되죠. 답은 루트 2분의 1, 즉 2분의 루트 2여서 답이 1번이네요. 14번에 x가 4보다 작을 때까지만 작거나 같을 때까지만 정의된 함수 fx가 여기 지수함수랑 이차함수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미지수 없으니까 완벽하게 그림 그릴 수 있겠죠. 그려놓고 밑에 거 해석하면서 다시 봅시다.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런 거 그릴 때 선생님은 대충 그려보는 편이에요. 이렇게 생겼다 이런 것들. 그리고 0 대입하면 16이다. 아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0 대입하면 16이네요. 꼭지점은 4고요. 16, 여기 4. 그래서 연속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4까지만 그릴 거니까 딱 0에서 끝나겠다 이런 거네요. 자, 그러면 그려볼게요. F가 어떻게 생겼냐면 위에만 있겠네. 이차함수 16에서 0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만큼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니까 점근선으로 그려주면 다 그렸어요. F 다 그렸고 해석해보자. 양수 K와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가 두 개 같이 있는 범위이긴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얘가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면 T의 범위 주어져 있는 것 뿐이고요. 사실은 얘를 다르게 바꿨으면은 T 플러스 K가 4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T나 K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밑에 보시면은 여기 T 플러스 K가 또 등장하고 있어요. 왜냐면 X의 범위가 4까지만 있으니까 이렇게 막아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일단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러한 실수 T에 대하여 요런 범위에서의 F의 최소값 GT 이런 거 되게 많이 등장하죠. GT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럼 GT를 구하는 척이라도 해보자 라는 거야. 그러면은 저 멀리까지 보낸다고 했을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의 최대값은 이 지수함수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계속 왼쪽 값이 최소값이 될 거야. 그러니까 뭐야? 요 범위를, 요 값을 F에 대입한 거가 최소값이 되겠죠. ft-k 어딘가까지 계속 그러하다가 바뀌는 순간이 올 거예요. 여기서는 갑자기 감소하니까요. 근데 어떨 때 바뀌느냐 파악하면 이거 되게 쉬워지는데 어떨 때 이렇게 항상 막혀있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같아지는 순간이 나올 수 있죠. 점점점점. 그래서 이렇게 같아지는 순간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가다가 최소값이 왼쪽으로 계속 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 여기를 이제 걸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직도 최소값이 왼쪽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걸쳐지는 순간 아직도 왼쪽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그 직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조금 더 내려가게 되니까 갑자기 오른팔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즉 F, T 플러스 K로 확 바뀌는 순간이 올 거라고. 그러면 그 순간을 선생님이 그냥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 마이너스 K
알파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t는 6이라 써보면 t가 알파 전까지는 그러한 거고 알파부터는 오른팔로 바뀌는 거죠. t 값이 원래 여기 범위가 4 빼기 k보다는 작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막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 걸 또 읽어보면 그러한 gt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하겠대. 그러면 최소값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점점 최소값조차 커지다가 여기를 딱 찍고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값이 제일 큰 부분이 여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m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m을 식이 두 개다 보니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그걸 한번 써보면 m은 왼쪽에 지수함수에 대입하면 2 알파 마이너스 k 대입해서 플러스 4라고 쓸 수도 있고 또는 2차 식에 대입해서 알파 플러스 k를 대입해서 알파 플러스 k 대입하고 빼기 4의 제곱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y 절편이 16이다 보니까 이 값은 16보다는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m의 모양을 잘 보세요. 2의 거듭제곱이야. 2의 거듭제곱이면서 그리고 여기 조건이 있어요. 그러한 실근의 합이 정수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근의 합이 누구냐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금 봤을 때 m을 그어보세요. 그럼 그 교점이 아까 구했던 그들일 수밖에 없어. 그럼 이거 두 개의 합이라는 거니까 이 알파를 말하죠. 실근의 합. 이거의 모든 실근의 합은 2 알파거든요. 이 알파가 정수래요. 자, 이 알파는 정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수 m이라고도 돼 있어. 이걸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m이 정수라는 거는 이 모양을 다시 한번 봤을 때 2의 거듭제곱인데 그러면 얘가 정수가 되려면은 이 지수도 정수여야 되겠죠. 0 이상인 0 이상인 정수여야 돼요. 그러면은 얘도 정수일 수밖에 없겠죠? 뭐 마이너스 4 이상인 이런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그럼 얘가 이제 정수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정수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정수인데 얘가 정수가 아닐 수가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정수의 제곱이니까 이 수는 제곱수인 거야. 그래서 m이 정수라고 했을 때 이 모양을 같이 비교해 보면은 2의 거듭제곱 모양이면서 제곱수인 수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떤 수가 가능한지 봤더니 2의 0제곱. 2의 0제곱은 1이니까 1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2의 1제곱은 제곱수가 아니라서 안 되고 2의 제곱. 그러니까 짝수 제곱만 되겠지. 2의 4제곱은 바로 이제 16이 되기 때문에 탈락해서 끝났어요. 두 가지 후보밖에 없는 겁니다. 두 가지 후보에 대해서 각각 되는지 값들을 구해보면 돼요. 첫 번째, m이 2의 0제곱 즉 1일 때 여기 이제 식 보면서 구하는 겁니다. 얘가 1이면 이렇게, 얘가 0이면 이렇게요. 그러면은 지수가 0이 되려면 알파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여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에서 얘가 1이 되려면 요 속에 있는 거는 뿔마 1이죠. 그럼 얘는 5거나 그죠? 알파 플러스 k가 5거나 뭐예요? 3이죠. 근데 지금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변형도 해봤잖아요. t 플러스 k는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여기서 지금 알파가 t의 값이기 때문에 4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가능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는 값이 하나씩 나왔기 때문에 연립방정식 풀으란 얘기야.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k이기 때문에 바로 더하지 말고 빼서 k를 먼저 구해보면 2분의 7이 나오네요. 이렇게 하나 더 구하면 되겠죠. 두 번째, m이 2의 제곱일 때, 즉 4일 때는 알파 마이너스 k, 지수가 2이려면 알파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가 2의 제곱이려면 여기가 2거나 마이너스 2면 되니까 6이거나 2네요. 근데 아까 6 안 되겠죠? 4, 2 이하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2만 됩니다. 그래서 써놓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다시 연립할 거고 k 궁금하니까 양변 빼서 계산해보면 k 값이 2가 나와요.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k 값의 곱이기 때문에 2분의 7과 2를 곱해서 답은 7, 그래서 4번입니다.
15번에 a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실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함수 fx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a의 범위를 모릅니다. a의 범위에 따라서 그림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a 범위부터 나눠볼까요? a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의 상황이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한 f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gA다 라고 했고, 어떤 p의 값에 대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이렇게 2차이 나야 되네요. 좌극한이 우극한보다 2가 큰 상황을 찾는 거야. 그러한 p 값들을 다 찾으면 되겠죠. 한 개는가 봐요. 한 개. 한 개니까 이렇게 값을 구하라고 했겠죠. 자, 그림 그려서 얼른 파악해 보자. 자, f식 보면서 f를 그려볼게요. 1에서 달라지니까 이렇게 오른쪽 위주로 그림을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이고, 오른쪽은 정해져 있죠. 오른쪽은 그냥 그릴까 여기다가 이렇게 내려가고요. 최고차항 음수니까 내려가고, 그 다음에 편의이동 생각해보면 3, 그 다음에 2네요. 그죠? 그러면은 1, 2, 3, 그리고 기울기가 2니까 2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 딱 1에서 떨어지거든. 그러면 이렇게 3에서 꼭지점을 가지는, 오른쪽 그래프는 계속 똑같겠지. 3,2를 이렇게 딱 지나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4에서 지나고 2에서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다. 어디까지? 근데 1까지죠? 여기 더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내려가네요. 이거. 1만큼이니까 당연히 대입 안 해봐도 마이너스 2고요. 얘는 계속 똑같으니까 이거 한번 선생님은 복사를 할게요. 자, 복사를 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a가 양수일 때 어떻게 생겼나? 아래로 블록이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축은 0이고, 그 다음에 양수니까 y절편이 음수네요. 꼭지점이 음수네요. 그리고 확인을 안 하고 왔네요. 1 대입했을 때 a가 사라져서 2가 되고요. 여기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4에 2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연속인 거는 처음부터 체크를 하고 오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꼭지점이 0이게끔 이렇게 잘 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F 다 그렸고요. 그 다음에 0일 때는 얘가 날아가서 그냥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여기 상수함수 쫙 이렇게 그려지고, 그다음에 음수일 때, 그냥 음수는 아니고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고 했으니까 엄연히 따지자면 이렇게 범위가 될 것이고, 어쨌든 아래로 블록이니까 여기 2 지날 거고, 그 다음에 a 음수면 확실하진 않거든요. 꼭지점 좌표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일단 그려볼게요. 이제 의심은 하시고, 여기 값이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찾아야 됩니까? 우리는 GA 구해야 돼요. GA가 뭐였다고요?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궁금하다고 했어.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여기에 이 왼쪽 식을 그냥 GX라고 바라보면은 G가 F의 적분인 거 알 수가 있고, G0도 0이니까 그냥 선생님은 그것을 F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F0은 0이면서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고 싶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린 F에서 넓이가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넓이 구하고, 안 그러면 정적분을 하면 될 텐데, 여기 이제 1보다 큰 부분은 직선이다 보니까 쉽게 구할 수 있죠, 넓이를. 그래서 여기 안 써있네요. 1인 거. 여기 넓이가 1에 2니까 여기 넓이가 1이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그렇기 때문에 넓이를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걸 토대로, 각각의 그림을 토대로 대문자 F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자. 0이 되는 거 찾아야 되니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위치에다가 Y축. 사실은 어떻게 그리면 좋아요? 얘가 이 밑에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나란하게 자유롭게 필기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럼 확인을 해보면 F형은 0이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면서 그 전에 이미 양수
였다가 음수인 상황이죠. 그럼 여기 양수인 거는 나중에 지금 당장 여기 근처에서 궁금하지 않으니까 여기 음수였다가 0 찍었다는 것만 생각하면 감소하던 중이라는 얘기죠. 그냥 대충 이렇게 곡선이어도 되고 직선처럼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아직도 음수니까 감소하다가, 그리고 이제 여기 양수인 부분 있죠? 여기 양수인 부분이 근데 넓이가 얼마였어? 2였잖아. 여기 넓이가 1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만큼 올라갈 건데, 자, 얼만큼 올라갈지 모르죠? 다시 감소할 건데 얼만큼 올라갔다 감소할지 몰라요. 이거일지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궁금한 게 뭐였어요? 여기 이제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순간 일단 찾고 싶은 거였단 말이야. 그러면 A가 이제 값이 궁금한데 양수라고는 했지만 이때와 이때의 기준이 또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가 필요하냐면 0부터, 0일 땐 0이니까 0부터의 적분한 값, 여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 문제가 바뀐다고 달라지느냐? 여기는 직선이니까 그냥 구할 거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넓이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되게 달라 보이지만 식이 똑같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에요. 그냥 정적분 하라는 얘기야. 자, 정적분 그럼 먼저 해고 올게요. 자, 인테그럴 0부터 1까지만 궁금합니다. 누구래? 2차식에 a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냥 전개합시다. dx 구해보면 3분의 1a x 세제곱 마이너스 위로 묶을까요? 여기 묶는 게 낫겠다. x 그러면 0부터 1까지 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1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a 마이너스 2네요. 그러니까 여기 넓이가 그러하다는 거야. 그럼 여기 그림에서는 또 무슨 뜻일까요? 1일 때, 여기 어딘가에 있을 1일 때에 여기 내려가서 여기는 이제 이 값 자체죠. 이거 넓이 구한 거 아니고 그냥 적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2 뭐였죠? a가 어디 붙었죠? a 3분의 2a 마이너스 2가 여기 값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 넓이 요거 빨간색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 2를 찍었을 때는 그거보다 1 작은 수 마이너스 3분의 2a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4까지 갈 때는 증가하는데 얼마큼? 2만큼 증가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2 더해봤자 마이너스 3분의 2a 빼기 1인데 a 양수라고 했죠? 그럼 이거 무조건 음수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진 못한 거예요. 얘보다 1 컸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값이 여기 구한 건데 얘가 음수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뭐다? 이 상황에서는 GA 값이 계속 1이겠죠. 여기만 근이니까. 똑같이 얼른 빠르게 구해볼게요. 여기는 넓이가 눈에 보이니까 더 빨리 그릴 수 있겠죠. 대문자 F 그려보면 여기는 0이고요. 여기 넓이 2니까 2까지 내려가고 1만큼 더 내려가고 이렇게 그다음에 2만큼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죠.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1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올 것 같죠? 그럼 얘는 조금 더 예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대문자 F 그려보면 0,0을 지나고 그다음에 음수니까 내려가고 그리고 아까 적분한 값 똑같습니다. 모양이 다르지만 식이 같기 때문에 3분의 2a-2고 그 다음 똑같이 넓이 1만큼 더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2만큼 올라가서 요 값이 되는 것까지도 똑같은데 여기 3이고 여기 똑같은데 얘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불연속점이 나와줘야만 해요. 극한이 달라지는 값이 여기 나와줘야만 해요. 여기 위에서는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나와줘야 되는데 어떨 때 바뀌겠냐 이거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를 치고 가냐 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값이 어떨 때가 궁금한 거야? 0이 되는 그 순간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항에서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얘가 사실 답인데 다시 한번 조금 설명하면 이 값일 때 그림인 거예요. 지금은 a가 만약에 이 값일 때 여기 해당됩니다. 해당되고 이 값의 그림을 그린 건데 그럴 때의 GA를 구해보면 마무리를 이렇게 할게요. 자, GA를 구해보면은 작을 때부터 지금 작을 때니까 요거부터 생각을 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 되기 전까지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얘가 더 작으면은 얘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0 되게 하는 실근의 개수 3개죠?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A가 딱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순간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2개예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클 때부터는 얘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더 내려가게 돼서 위의 그림과 똑같이 1이고요. 요 0일 때 근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의 값들은 A가 이거보다 클 때 값들은 다 해봤지만 계속 교점이 0에서만 나왔다는 거 확인했죠. 그럼 GA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계속 1이어서. 어쨌거나 궁금한 거는 이미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이 불연속되는 그러한 점이고 이게 P 값인 거죠. 그래서 궁금한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불연속만 확인하지 말고 자극한, 우극한, 자극한이 이 크다. 확실하죠? 그래서 답은 100 곱하기 P의 제곱 그러면 100 곱하기 4분의 9니까 약분하면 25 곱하기 9라서 225. 답은 4번이네요. 20번 fx는 여기 2차 함수로 식이 다 나와 있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정의된 gx가 있는데 모든 자연수 k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식을 만족한대요. k 많다고 쫄지 말고 천천히 해석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새로운 함수 hx가 이렇게 정의됐다라고 했고 이것도 아직 쫄지 말고 요거 따로 끊어내면 얘는 아주 쉬운 함수고 요거는 요거 해석하면 좀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자, 얘가 알파에서 그 값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이거 그냥 해석하면 되죠. 알파에서 그 값을 가지려면 이거 무슨 말입니까? h 프라임 알파가 일단 0이면서 요 전후로에다가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죠. 부호, 다름 이런 상황인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F부터 하나씩 해석을 해보자. F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0과 2를 근으로 갖고 아래로 볼록이고 이렇게 0과 2가 근이니까 꼭지점이 여기 1, 이런 식으로 시작하겠죠. 1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6이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G를 잘 해석해보면 여기는 1, 2, 3, 4 커져가겠죠. 분모가 1, 2, 3, 4 커져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홀짝홀짝 그냥 이제 홀짝에 대해서 뿔마가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범위를 보면은 짝수죠. 짝수에다가 2 차이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 다음 짝수인 거죠. 간격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얘가 이렇게 생긴 거야. x 빼기 2k 빼기 2야. 그게 어딨어? 여기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요거 범위 바뀔 때마다 그만큼 다시 이동하는 거니까 요 모양을 그대로 계속 갖고 다닌다는 거야. 두 칸이죠? 요만큼을요. 그럼 G 다시 한번 그려보자. 이 F 가지고 G를 그려보면 0부터 정의된 함수라고 했고요. 반복되는 것 같으니 좀 길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1 대입했을 때 상관없고 짝수 되니까 여기도 상관없고 여기도 1 대입하면 0이 되니까 그냥 fx 자체인 겁니다. 대신에 여기다 대입했을 때 1 대입하면 0부터 2까지네요. 그래서 0부터 2까지 그림 보이시죠?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6을 찍은 이러한 모양이고 그 다음에 2 대입해 보면 분모가 이제 2가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가 됐겠죠. 그러면 이렇게 뒤집힌다는 얘기야.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2 대입해 보면 여기가 2고 4예요. 그리고 이만큼 이동했죠. 그러니까 얘를 이만큼 이동하면 다시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모양이 바뀌는 것 뿐이야. 뒤집어지겠고 분모가 커지니까 좀 낮아지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 6이었던 게 어디로 가는지만 좀 알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가 4이면서 6이었던 애가 반으로 나눠서 3이 플러스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3이 되겠다. 이제 경향 아시겠습니까? 이 이동하고 부호 바뀌고 좀 작아지고 이렇게요. 그러면 아까는 분모가 2였지만 지금은 3이니까 다시 마이너스 6을 3으로 나눈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이렇게 반복이야. 조금만 더 그려볼게요. 그린 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8까지는 4로 나누니까 이 값이 4로 나눠서 4분의 6,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그릴게. 이렇게 해서 10까지는 이 값이 5로 나눠서 마이너스 5분의 6이겠고 이렇게 반복되는 게 바로 G 그래프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H를 봤을 때 H 미분하면 뭐예요? 어차피 미분한 거 필요하니까 요거 H 프라임 X는
요거 x 대입하는 거니까 그냥 gx 플러스 얘 상수니까 그냥 상수 n 오면 되죠. 자,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를 찾고 그 앞뒤로 부호 바꾸는지는 확인만 하면 되는데 수열로 이렇게 또 합을 하라고 하니까 역시나 수열 1, 2, 3, 4 대입하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n이 1일 때 요 식을 보면서 n이 1일 때, 즉 A1을 구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 G 그래프를 1만큼 위로 올릴 거예요. 이거를 올리지 말고요. 상대적으로 얘를 내리면서 보는 게 편하겠죠. 자, 얘가 1만큼 내려갔을 때 그 값을 갖도록 하는, 즉 0이 되면서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언제냐라는 거죠. 즉 여기 근인 거예요. 접하지만 않으면 다 되는 겁니다. 자, 얘가 이렇게 내려갔다고 보면 되고, 지금 내가 구한 것만 해도 지금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즉 절대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걸쳐지죠. 지금 그림처럼. 그러면 이제 불안하셔야 돼요. 그 다음 것도 정말로 걸쳐져 있지 않는지 걸쳐져 있는지가 궁금할 텐데, 이런 경향에 따르면 여기까지가 딱 1 찍히겠죠? 여기 5분의 6까지 제가 6분의 6이니까요. 1 찍히고 더 낮아지기 때문에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호 다 바뀌고 있는 거 확인하면서 0 되게 하는 거 6개인 거야. 요거 A1 잘 이해되셨나요? 그럼 나머지는 또 쭉쭉쭉 구할 수 있는데 한번 구해볼게요. 자, A2는 어쨌든 2칸 올렸어요. 그럼 여기 2만큼 내려갈 거니까 얘는 이제 패스죠? 여기 딱 접합니다. 이렇게 지나갈 거야. 접하는 건 근데 그 값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2개만 원하는 값이고요. 그런데 얘랑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3일 때도 4일 때도 5일 때까지도 계속 2겠죠. 점점점 A5까지도 2. 그 다음에 A6이 딱 여기서 접하는 바람에 접하는 건 그 값 아니니까 전혀 없고요. 그 뒤로도 영원히 더 작아지기만 하기 때문에 영원히 여기입니다. A6부터 쭉 영원히 다 0이라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러 6보다 더 넉넉하게 더하라고 되어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6과 2부터 5까지 4개와 나머지는 다 0이니까 더할 것도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2, 4, 8 더하기 6이니까 14. 답이 14입니다. 21번에 함수 fx랑 gx는 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hx가 그들 가지고 뭔가 변형한 그런 식이니까 일단 예쁘고 쉬운 fx, gx부터 그려보자. fx 기함수이고 근이 0하고 뿔마 1이는 함수네요. 3차 함수, 증가하는 함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 0, 1을 근으로 갖는 3차 함수고 gx는 그냥 뭐 그릴 것도 없지만 그래도 공평하게 기울기 좀 가파른 1차 함수 원점 지나게끔 그리면 되겠다. 자, 얘를 바라보면서 f를 좀 고민을 할 건데 h를 고민할 건데 이 조건 먼저 좀 볼게요. h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자, 첫 번째 연속이어야 되겠죠? 가조건 생각해보면 첫 번째 연속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어져 있는 거 생각하면 돼요. 교점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미분 가능하려면 기울기 생각해야 되겠죠. 기울기 같은 부분에서 뭔가 만나야 돼요. 너무 좋죠. 이 기울기는 계속 2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궁금합니까? f의 기울기가 언제 2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f 프라임 x가 3x제곱 빼기 1이고요. 얘는 언제 2인가 했더니 3x제곱은 3, x제곱은 1, x는 뿔마 1. 여기서 순간 딱 기울기가 2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만 우리는 얘랑 만나는 걸로 해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동시킬 거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f는 x축 방향으로만, g는 y축 방향으로만 이동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만나게 해주는 상황만 생각 먼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조건, 역함수 존재한다라는 말로 또 오랜만에 고등하와 연결을 지어줬는데 1대1 대응이란 얘기죠. 또는 우리가 뭐 계속 증가 또는 계속 감소로 이제 여기서 많이 했어요. 계속 증가, 계속 감소이겠다, 이런 모양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3차 함수를 주목하면 돼. 얘는 어차피 계속 증가니까 결국에는 이것인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증가하는 부분만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면 어디야? 왼쪽이 2차 함수, 3차 함수인데 요렇게 만나야 되겠네요. 네.
안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1대1 대응일 수가 없으니까요. 끝나버렸죠? 자, 그럼 그림을 또 그려보자면, 아하, 그러면 h가 어떻게 생겼다? 왼쪽에 이렇게 3차 함수가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1차 함수가, 물론 이렇게 미분 가능하니까 이렇게 안 생겼겠지만, 얘를 다시 그릴까? 뭐, 이렇게 3차 함수 가파르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직선,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졌다는 건데 그 함수 바뀌는 구간이 4란 얘기야. 여기가 4래. 여기가 4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 4였다라는 거는 지금 이 점이라는 거 우리 확실하잖아. 근데 x축으로만 이동했기 때문에 y좌표가 0인 건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4,0인 것도 저절로 알 수가 있고, 그럼 f는 어떻게 움직인 거야? 2였던 부분이, 여기 1이었던 부분이 4로 간 거니까. 맞나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죠. 여기 아니에요? 여기라는 걸 우리가 결론을 냈기 때문에 여기 가져야 되는 거. 마이너스 1이었던 x점이, x좌표가 4로 바뀌었으니까 f는 x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요. 그 다음에 4,0을 지나게 된대잖아요. 누가요? 이 2x가 b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이거는 쉬우니까 그냥 써요. 2x-b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4,0을 지난대요. 그러면 8-b가 0이니까 b가 8이다. 그래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8만큼 이렇게 내려줘서 여기서 딱 만날 수 있게끔 만든 거다라는 겁니다. 구하고자 하는 건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답은 13이에요. 22번, 여기서 수열 문제가 나왔네요. 자, 모든 항의 자연수, 이런 거 별거 아닌 거 아니고 너무너무 소중한 중요한 정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세 번째 거 만드는 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요거 두 개 합이 계속 일정하게 나온다는 거는 또 좋은 것 같아요. 완전 변형되지 않았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 주인공 또 나왔죠? 요 두 개 합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짝수면 그냥 반 나누고 홀수면 1 챙겨주고 반 나눈대요. 그럼 이 결과가 당연히 자연수 되는 것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너무너무 중요한 숫자로 주어진 A4는 2. 자, 이런 거 보면은 정방향 할 거냐 역방향 할 거냐인데 A4 굉장히 가깝죠? 정방향 해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두 개를 연결 지어야 되니까 A1도 A2도 모른 채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역방향, 역시나 짧으면 역방향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는 걸로 시작을 하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A4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궁금합니까? A3 더하기 A2의 짝홀 여부가 궁금하죠? 골라요. 네, 짝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반 나눈 게 2였으니까 A3 플러스 A2가 4라는 얘기고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했죠? 자연수 두 개의 합이에요. 부정 방정식이기 때문에 몇 개 없어요. 1,3, 2,2, 3,1 이렇게 세 개밖에 없네요.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알아내면 돼요. 그러면 1,3인 케이스를 쓸 건데 선생님 그냥 수열을 나열할게.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A1을 추측을 해서 요 A2와 A3과 그 다음에 A4를 중심으로 여기 A1과 A5만 추측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를 이렇게 쭉 쓰겠다는 얘기야. 이거 관계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앞에 두 개 더한 게 뭔지 몰라도 나누기 2를 해서 3이 된 건 6이잖아요. 그럼 6이 이 자체가 6일 수도 있고 1 더해서 6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더한 게 6이거나 5이거나 한 거예요. 이거 항상 계속 똑같습니다. 6이려면 얘가 5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해서 5이려면 4일 수도 있고요. 여기가. 여기 나머지는 똑같은 겁니다. 지금 A1이 두 가지인 거니까. A5를 또 구하면 돼요. 그 각각에 따라서. 근데 앞에가 지금 이미 3, 2로 똑같기 때문에 뒤에 A5는 똑같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더하면 5니까 1 챙겨주고 반 나눠서 3 됐어요. 구하고자 하는 건 A1 플러스 A5의 최대값이니까 요 옆에다 나란하게 A1 플러스 A5를 더합시다. 여긴 8이고요. 여긴 7이네요. 자, 이렇게 똑같이 두 번째로 가보면 2,2를 생각하면 2, A4는 2입니다. 자, 두 개 더해서 나눠서 2가 된 건지 그러면 요거 2 또는 3인데 1 챙겨줘서 이렇게 된 건지 그래서 2 똑같고 앞에 두 개 2면 뒤에도 2라는 거는 여기 세 개로만 봐도 알 수 있죠. 2, 2요.
그러면 더하면 4, 3. 마지막 3번. 3,1이라는 거는 3, 1, 2라는 거고 요거 두 개 더한 게 요거의 2배인 이거나 근데 안 되죠. 그러면 1 챙겨줘서 이거나 그래도 안 되죠. 자연수여야 되는데 음수 나오니까 여기는 답이 없네요. 자, 일단 여기서의 제일 큰 후보는 8이 나왔지만 아직 안 끝났죠. 뭐 해야 돼요? 홀수인 것만 더 해야 돼요. 자, 빠르게 해볼게요. 자, 두 번째 A3 플러스 A2가 홀수라면 그럼 여기서 지금 이거 두 개 통해서 이거 추측하듯이 마찬가지로 4이거나 뭐밖에 없습니까? 3인 거죠. 그래서 A3 플러스 A2가 3이다. 숫자 줄어들었으니까 순서상도 더 적어졌죠. 아주 좋은 거예요. 자, 그럼 1번 2일 때 지금 이게 선생님이 순서를 바꿔 쓰긴 했는데 대칭이기 때문에 괜찮겠죠? 여기다가는 네 거꾸로 여기가 써 있어서 이거 기준에 맞춰서 쓴 건데 여기다 쓸 때는 A2, A3으로 썼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지만 그거를 여기에 대칭인 게 또 있기 때문에 틀린 건 없어요. 자, 여기서도 그냥 쓸게요. 보이는 대로 A2, 3이라고 씁시다. 생각합시다. A4, A1과 A5 역시나 구하면 되는데 더해서 4거나 3이거나니까 4거나 3이거나 이면 A1들이 이렇게 구해지고 앞에 두 개 2면 뒤에 2인 거 앞에서도 봤죠? 합은 5랑 4요. 아직 8을 이길 자가 없네요. 자, 두 번째 마지막 2,1이면 2, 1, 2, 2, 1, 2요. 더해서 여기 1이니까 2가 되려면 네, 여기가 이미 2니까 앞에가 0이지 않으면 안 되겠죠. 더해서 2가 되려면 없고 그보다 더 적은 건 당연히 없으니까 여기도 전혀 존재하지 않네요. 그러면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8이 되겠다.